휴대폰을 나한테 집어 던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난폭하게 차도 막 계속 때리고 그렇게 차 백밀러도 막 때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차에서 움직이는 차에서 막 내주려고 하고. 데려가라고요. 지금 다 부수고 난리야 지금. 어머니 이렇게 신고 좀 해줘. 지금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난리야 지금. 애들 둘이서 이제 그때 차에서 맨발로 있었는데 맨발로 막 엄마 잡으러 막 쫓아와서 가고 저도 막 차 그냥 대충 세워놓고 빨리 뛰어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내가 그런 거 살려고 하면 얘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자식 그럴 때가 좋아. 그럴 때 조심하라고. 그게 그 현실에 안 맞는 선택들을 한다고. 현실에 안 맞는 선택 뭘 하는데 내가. 자기가 크게 고집해서 저렇게 120만 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샀어. 안 했으면 차를 안 바꿨지. 저희가 이란 차가 그냥 보험료만 내고 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자기는 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지금 6명이고 어디 갈 때 택에다 다 못 간다. 이제 그래서 이라는 6인승짜리 합의가 돼서 차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된 건 다 자기의 가소비에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된 거야. 내가 무슨 가소비를 했는데. 야 자기가 바꾸자 했잖아. 자기가 안 했으면 차 안 바꿨다고. 아니 했는데 왜 이로 바꿨냐. 진짜. 걔는 5명밖에 못 타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2인용 전기차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오빠가 사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나는 좀 4인승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기차로. 아내가 그 테스트를 알아봤는데 무조건 테스트 너무 고집해서 제가 너무 고집은 아니고 너무 나는 말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두 분의 지금 소득 수준에는 안 맞는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네, 저도 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고장이 거예요. 났으면 저도 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고장이 났으면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혜령 씨 뵈니까 그동안 오셨던 몇 명의 우리 출연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굳이 이렇게 힘들게 혜령 씨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고장난 거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는 게 이제 한 달이고. 얘기를 꺼낸 게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게 얼마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한 저는 달이 처음에는 걸렸어야 되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차를 타고 당겨라. 자. 그 차를 수리하고 자,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네. 내가 잘못 얘기 꺼냈고 이으로 지겨워가지고. 오빠는 내가 조증이면 돈을 잘 쓴다고 하지만 아니 돈을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좀 더 좋은 것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소비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빠는 내가 돈만 쓰면 조증이다 안 하던 소비를 하면 내가 원래 워낙에 소비를 안 하고 알뜰하니까 같이 가면 바꿀 수 있다며 자기가 그런 이유로 자기 그냥 그렇게 그럼 내가 넘어가요. 뭐라 그랬어? 자기가 자기 아픈 사람이니까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조증이야? 지금도? 조증이야.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건데 어느 부분이 내가 뭐 집 보러 다니는 게 문제야? 아니 견문을 넓히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모델하우스는 계속 보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거기에 뭐 돈 1,000만 원 넣었어? 내가 돈 잃었어? 사람이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그런 거 보고 다 다니고 해야지. 사람이 자기는 내가 그걸 보러 다니는 순간 내가 안 멀쩡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싫거든. 자기는 그걸 감당할 돈이 없고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빌릴 데도 없고 그런 빌릴 친척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맞잖아. 친척한테 돈 밀려서 그 아파트 사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한테 누구 어떤 진짜한테 돈 빌릴 건데? 뭐 이모한테 빌릴 거야? 아 고모한테 아니면 내가 지금 빌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 왜 돈 빌려서 가면서까지 그런 짓까지 그러니까 해야 나는 되냐고. 2027년까지 1억을 모으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생각도 드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겠다가 1억을 어떻게 모아? 지금 우리가 십몇 년을 지금 이렇게 살아도 오빠랑 살아서 그래. 어? 이거 오빠 아니면 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전에서 8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였었어요. 계약금을 100만 원을 일단 걸어놓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는 이제 해지하고 그거 안 한다고 저쪽에 무슨 또 습세권의 아파트가 있다고 4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지금 넣겠다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오빠가 우울증 지금 너무 것이- 붕붕 떠 있다고. 붕붕 떠 있어. 나는 근데 지금이 떠 있다고. 좋아. 우울한 거보다. 차라리 우울하면 내가 좀 걱정은 돼. 그래도 다른 짓은 안 하잖아. 빚내거나 이런 짓도 안 하잖아. 못하지. 그때는 우울한데 그런 생각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붕붕 떠 있어갖고 뭐 집을 사네, 집을 뭐 하네, 뭐 어디서 노래방을 하네. 안 한다고 했잖아. 너가 몇 시간 있고. 그 내가 그렇게 그 얘기해서 안 한다 했지. 왜 남의 삼자까지 다 끌어들여서 뭐 그렇게 나이가 어리면 하려고 해. 일단은 저희 집 앞에 무인 커피숍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뭐 그 꽃집의 절반을 나누면서 거기서 뭐 꽃이랑 뭐 이것저것 뭐 옷집이 거기 비게 됐는데 나 월세는 싸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과부한데 더 이상의 뭐 다른 사업을 더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국도 없는 어쨌든 다 돈을 신랑이 안 치고. 자, 같은 거는 오케이. 그렇게 무슨 일을 계속 벌리려고 하니까 전 더 두렵고 무서운 거죠. 빚은 더 이상 내지 말자 이거거든요. 나는 이 오빠 아니면 진짜 지금은 10억이 뭐야 100억 정도 되는 자산가가 돼 있을 것 같아. 이 오빠가 뭐든 못하게 해. 잠깐만요. 우리 혜령 씨,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혜령 씨 쉴드를 쳐주는 건데. 오빠는 내가 조증일 것 같아? 계속 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부터 면밀하게 내가 이분이 과연 진짜 조증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듯 말 듯한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남들보다 더 밝은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딱 지금 이제 이거는 좀 더 이거를 과장되게 봤을 때랑 혜령 씨 표정 이 말 지금 저 표정 봐봐요. 유독 요 장면이 굉장히 하이 텐션이야. 100억 얘기할 때 10억이 뭐야? 100억 정도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게 표정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증이 있으시구나를 지금 제가 살짝 저도 좀 느낀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제 친구 중엔 진짜 50억 자산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못할 것 같다. 무조건 100% 못한다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소비에서 돈 우리 경리가 이렇게 된 거는 왜 그걸 왜 내 탓이라고 하냐고. 내가 무슨 가소비를 했는데. 내가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동으로 빚을 진 거잖아. 공동으로 빚을 진 거랑 오빠가 혼자서 드론을 사는 거랑 다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장점은 뭐냐면 애기들 클럽이라든지 학습지 해줬던 그런 돈 갖고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 학습지가 그렇게 뭐 필요하냐고. 우리가 힘든데 왜 드론을 사는데. 드론이 왜 드론 중요한데? 얘기를 오빠 계속 버킷리스트가 왜 하시네요. 중요한데 지금? 오빠 버킷리스트가 왜 중요한데? 죽기 전에 해. 애들 키울 때 하지 말고.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는 거야. 자기 죽을 거야? 오늘 내일 해? 그 200만 원 왜 그렇게 급했어? 왜 우리 지금 맨날 이렇게 돈이 없어요 쪼달리냐고. 쪼달릴 때 자기한테 뭐라 해? 왜 너는 나한테 뭐라 하냐고. 다른 쪽은 돈 쓰고 싶지가 않고 돈 쓸 돈도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드론 사고 싶고, 그것도 로봇 내가- 사고 싶고, 스크린 사고 싶고, 캠핑카 사고 싶고, 내가 내 마음도 차 샀으면 튜닝도 하고 싶고. 애들이 봐도 그 소비는 틀린 거야. 둘이 비슷한데. 그래 비슷해 똑같다니까 지금. 아. 렌탈로 조금 무리를 해서 제가 산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로 계속 저를 공격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싸움을 저도 이제
걸면 이제 드론을 갖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가시가 돼서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오빠는 애초에 드론을 살려고 돈을 벌어. 맞잖아. 그래서 200만 원짜리 드론 샀냐고. 자기한테 그게 가소비야. 자기 드론 사는 건 괜찮은데. 그럼 왜 샀어? 같이 그거를. 와. 그치. 드론 5만 원짜리. 미안해. 그 매달 내가 돈 5만 원 써서 미안하다고. 아우. 2시간째 드론 얘기를. 드론 얘기 이제 그만. 드론 얘기는 최근에 제가 1년 동안 모르다가 최근에 지금 이혼 얘기 나오니까 오케이. 얘기해서. 자, 오늘 엄마. 드론 우리 영상 완벽하게 다 끝날 때까지 드론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제발요. 네, 나 아주 꿈에 나올 것 같아 드론. 하지 마. 안 해. 그건 안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빔 프로젝트라고 말을 바꿔야죠 이제. 빔 프로젝트라고 말을 바꿀게요 이제. 말이 길어서 드론이 두 글자라 쉬우니까 한 거죠. 빔이라고 하는 걸로. 네. 진짜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새는 진짜 바빠져서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건 정말 딱 그 5만 원 드론 그거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어떻게 저건 큰일 나겠네. 저거는 바꿔요. 저거부터 바꿔야죠. 바꿨어요. 억울해하는 거잖아. 지금 오빠는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또 너가 나한테 돈만 안 하면 된다니까? 아니 돈은 그리지. 자기가 안 주니까 약속된 돈 딱딱 줘봐봐. 그래도 월 150에서 200 가까이는 너한테 준다. 그 지난달에 80 줬다며. 빨간 이미 날이라서 5월달이야. 은행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야. 이래서 못 주고 저래서 못 주고 이런저런 핑계를 못 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매번. 어? 매번. 차가 이제 지금 120만 원 비용이 나가는데 그 차값을 내고 나서 제가 내야 될 빚을 내고 그 외에 뭐 내야 될 거를 내고 저희가 아내한테 이제 그 외돈은 다 주죠. 저희가 좀 벌이가 괜찮을 때는 200만 원도 넘게 제가 아내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저로서는 최대한 제가 방어는 다 하고 줘요. 한 달 다 합쳐 어쨌든 80을 줬다는 거죠. 제가 오빠는- 1년 동안 아내한테 입금시켰던 돈이 2,9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 2,900에서 빼도 2,200 정도는 내가 아내한테 준 돈, 1년 안에 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돈을 안 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빠가 미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 저기 안 사줘도 아이 되는데 좀 가만히 있어봐요. 결국엔 내가 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많이 봤죠. 늘 보도 매주. 참, 정말. 저희가 애 넷을 키우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오빠가 돈을 써서 돈을 안 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끼자고 좀 얘기하면 이제 오빠가 돈을 더 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죠. 저는 나만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그런 회개감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해서 더 이제 우울해지고 요 근래 이제 정신과 의원에 가서 이제 그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아서 받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이혼 얘기를 자꾸 하냐고. 내 말은. 무거운 거야 짐이. 내려놓고 싶은 거야.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쓰고 싶은 거야. 내 말 맞아? 아, 그건 아니. 나는 내가 자기한테 나 돈 한 적 없어. 자기 돈 우리 자기가 나한테 왜 돈 거려야 돈이 돼? 없어도 뭐라 우리가 빚이 생기고 계속 가정에 근데 내가 생겨 나가도 10만 원 뭐라 그거 한 적이 대출 받는 거 갖고 한 적이 자기는 없다고. 이혼하자 그랬잖아. 요번에도. 자기가 좀 제정신의 상태에서 그 받은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같이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본 게 아닌데 그런 견적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뭐하지? 그거 그렇게 조울증이 좀 심해져갖고 나가고 사고 낸 적도 있잖아요. 오빠 옛날 기억나? 한 7, 8년 전에도 이제 그렇게
그런 조증 증세가 심해져서 저랑 이렇게 다 다투다가 제 그때 작업용 차가 있었는데 그거 백미러를 부셔버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본인 차 타고 이렇게 사라진 적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 자기가 지금 큰 사고가 났다고. 근데 이제 졸다가 그 큰 사고가 하나가 나서 새벽 일찍 달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예민한 상태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건 조증하고 졸음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조증인 상태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네. 피곤해서 자꾸 잔다. 그냥 뻗어요. 이렇게 하고. 최근래는 얼마 전에 저희랑 그 병원을 가기로 한 날에 아내를 잠깐 그 상담원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조금 아내가 너무 심하게 상담원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오빠만 없으면 내 인생 좋을 건데 내 인생 이렇지 않을 건데 오빠가 다 막아서 이렇다면서 이제 자기 갈 테니까 나보고 사라져 달라고 막 그러면서 휴대폰을 나한테 집어 던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난폭하게 차도 막 계속 때리고 그렇게 차 백밀러도 막 때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차에서 움직이는 차에서 막 내주려고 하고. 어머니 혜령이 데려가. 안 되겠어 나는. 혜령이 데려가라고요. 지금 다 부수고 난리야 지금. 어머니 이렇게 신고 좀 해줘. 야. 지금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난리야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차를 이렇게 딱 세우니까 문 열고 이렇게 뛰쳐 나가면서 저희 애들 둘이서 이제 그때 차에서 맨발로 있었는데 맨발로 막 엄마 잡으러 막 쫓아와서 가고 저도 막 차 그냥 대충 세워놓고 빨리 뛰어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차길에 뛰어 달려 드는 걸 제가 이렇게 안아서 말린 적이 있거든요. 나는 차에 뛰어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오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차길로 도로로 뛰어들었잖아.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거지. 할게. 택시를 잡고 내가 말 알았어요. 오빠만 없으면 돼.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새벽에 저한테 와서 뭐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피곤한 날엔 좀 거부한다든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오빠 안 안아주면 나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가슴이 무너지지. 나는 자기한테 지킬 건 다 지켰어. 너가 자기한테 뭘 안 지켰는데? 외박하고 밖에 나가서 짜도와 당기고 나 어 그러니까 아니잖아. 자기 어디서 술 막 깔라대고 새벽 한 3시, 4시 터와갖고 나한테 안아달라. 내가 싫다, 안 안아준다고면, 나 나가서, 딴 남자한테 안겨? 술 먹고 그런 소리 잘하잖아. 술 먹고 해야 될 소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소리가 있지. 요 근래도 그랬어, 요 근래도. 왜 근래 술을 같이 많이 먹었지?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고 정말. 어디 다른 세계에 있는 어디 우주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빠는 안 받아주고 그러고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근데 혜령 씨, 제 마음은 있으니까, 진짜로. 아니지. 반대로 생각을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그냥 남편분한테 진작에 싫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싫었으면. 아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싫을 것 같아요. 하지 말란 얘기지. 하지 말아. 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참. 절대 인정은 안 하는데. 고개 들고. 뭐 안아달라 하면서 내가 안 안아주면 너 뭐라 그래? 나 지금 나가서 땀 남자랑 뭐 잔다? 땀 남자랑 만난다? 그래 그런 얘기까지 듣는 그렇게 그냥 못난 남자가 됐냐. 잠깐만요. 아유 왜 장모님 또 우리 또 진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아이고. 목소리를 근데 내가 12년 동안 너무 억울해 지금. 내가 이런 지금 받고 사는 게 억울하다고. 아유 참. 어떻게? 괜찮아요. 좋아. 그래 그런 얘기까지 듣는 그렇게 그냥 못난 남자가 됐냐.
부부간에 그래서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애기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아프네. 내 딸이야. 왜 그러니까 그게 왜 저도 상관이 없어? 저거는 아프네 어떻게 뭐지 못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뭐 이제 와서 뭐 네 그릇이 작네? 오빠가 죽으려고 해서 나도 오빠 살리려고 결혼한 거야. 미안한데. 오빠가 진짜 어머님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 이제 알았네. 제가 우중충상이고 이렇게 된 거는 아내 때문이라 생각해요. 혜령, 너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잖아. 그냥 긍정적인 거잖아.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아내는 창이에요. 저는 나무 방패예요. 네, 쇠창으로 계속 찌르면 끌리겠죠. 평생 후회해라 그 드론이라니. 그 드론. 웃기다 진짜.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도 그때 아, 돌아오긴 했는데 진짜. 아이들 생각도 나고 아이들 얼굴도 보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저희 부부가 계속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을 것 같다는 선택이 들기도 해서 지금은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무슨 나 정확하게 증상을 모르겠는데 본인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반박을 하는 경우는 이건 뭐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해나 조금 그러면 싸우자는 식으로 이렇게 달려. 지금 저기 뭐야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적이네.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니 근데 왜 그렇지 않 그게 왜 놀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혜령 씨. 막 그렇게까지 뭐 조울이 심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저분은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좋게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얘기를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놀라운 거야. 맞아요. 남편하고 대화도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하질 않아. 본인이 절대적으로 내 얘기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세요. 갑이에요. 그럼 우리야 뭐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지만 남편하고는 맞아요. 계속 있을 건데 그럼 남편 얘기를 이렇게까지 단 하나도 안 들어준다면 이게 같이 사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 하나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그래서 제 주장이 다 안 들어가고 우리 신랑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있는데. 예, 알겠어요 무슨 영- 말인지는. 혜정 씨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제가 이제 늘 말씀. 대전 아내분이 좀 많이 답정너 스타일 같고 수긍을 한 것 같으면서 반박을 하고 계속 반박을 하고 너무 많이 지쳤어요.